그럼 다음에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와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경제수석에 있습니다. 네. 경제수석한테 질문할 것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죠? 네, 네, 반드시 전달하세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비서실장 안종범 우병우 수석 문고리 3인방 사표 수리한 것은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인사는 않고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사부터 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홍보수석을 통해서는 변명부터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바로 그 진정성 없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통령은 어떤 사과도 없이 야당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문화부 장관님. 네. 대통령을 만나시려면 면담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 예전 정부나 예전처럼 독대 신청을 해서 회의실을 잡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독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계제에 대통령님과 둘이 현안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독대를 하시려면 네. 독대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려서 언제 뵙자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비서실에 전화를 드려서 대통령님 일정이 언제 괜찮으시냐고 말씀을 상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님하고 만나려면은 무엇인가의 절차는 있어야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오늘 아침 여러 언론에 보도된 데 보면은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저께? 아니, 저는 그런 내용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교문위 상임위에서 제 발언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게 표현이 불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정정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미처 반영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이 무슨 대통령 만나는 것이 언제든지 전화하고 통화할 수 있고 지금 시간 되시면 지금 가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예? 그게 어떻게 어디 수석회의 같은 데서나 만나가지고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 야당이나 비판적인 국민과 소통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권 내부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하고도 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이 아니라 최순실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인은 대통령의 독선, 불통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는 데서나 지금도 변함없죠. 예,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고 항상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최순실을 아는 만큼 제가 최순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나 전용욱 의원이 친박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셨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것이 친박 의원들이면 모두 다 최순실과 면식이 있고 만난 적이 있다는 의미인지는 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같은 분은 대선 캠프에 1년밖에 안 있었지만 자기도 최순실을 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이 최순실을 아시는 것이 최순실과 면식이 있고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아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간에 그런 얘기가 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얘기가 사실인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인지 저는 확실하게 그분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측에서 최태민, 최순실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를 했는데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게 친박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2007년 대선 때 MB 측에서 그렇게 최태민, 최순실에 대해서 네거티브 했는데 친박 의원이 그걸 모를 수 있냐. 그렇게 해야겠다고요. 친박 의원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 있으신데 다들 같은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들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110조에 보면 110조, 12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 책임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만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승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압수수색을 하면은 그 어떤 특정한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이런 데만 그 압수수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다른 물건들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아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해당한다고 불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청와대가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충실했고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필요로 하는 자료는 대부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수사를 진행하다가 필요로 하면은 다시 청와대가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외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일 외무회담에서 일본 측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동감이라고 그랬죠.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소미아 정보보호협정 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논의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당사자가 국방부입니까, 외교부입니까? 네, 국방부에서 지금 주무 부서로 국방부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외교부가 그렇게 막 말을 먼저 하고 다녀요?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이제 북핵 문제 또 미사일 위협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한일 양국 간에도 이제 이 협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한일 간의 외교장 회담이 있게 될 경우에는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금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고 그랬고 외교안보 수석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건이 성숙됐고 환경이 조성됐습니까? 예, 아니 제가 지금 외교부 장관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선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4차 핵실험 이후로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여러 지도층 내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과 환경이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었네요.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께 여쭤볼게요.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때 2월에 말씀하신 여건이라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까? 저희들은 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 또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 예, 사법지원실장 나와 있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가 10년 이상 지연된 사건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음 정도만 파악하면 소송이 금방 종결될 것 같은데 10년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쟁점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종전 판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이 상고 이유가 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 이후요? 예. 아직 항소심도 안 끝난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항소심은 그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면서 쟁점이 동일해서 심리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이렇게 지연시키니까 국방부는 계속해서 배상금 예산을 이전용하고 불용 처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약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선고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지금 대법원의 군공항 소음 피해 기준은 농촌지역 80에클, 도시지역 85에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공항 있죠. 민간공항에서는 소음 기준이 몇 에클입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75에클입니다. 네? 민간공항은 75에클이 기준인데, 그리고 냉난방 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75에클만 되면 대법원은 80에클, 85에클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75에클과 85에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15에클 차이인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냐고요. 이 차이가 말이죠. 10에클의 차이가 비행 횟수, 엔진 출력 8배 차이, 8배 차이.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비행 횟수에서 8배, 엔진 출력에서 8배 차이가 날 때 75에클과 85에클의 이 10에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은 75에클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그걸 85에클로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85에클일 때 대법원이 배상하는 게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네? 한 달에 3만 원. 그런데 민간공항은 75에클 때 냉방으로 지원하는 전기료가 월 5만 원이에요. 냉방료 지원 금액이. 배상 금액이 아니고. 네?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 대법원의 인식 기준이 아니한가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소송 피해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재판에 그 기획 소송을 한 변호사들만 이익을 보고 있어요. 2011년 대구 K2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 참여한 주민이 2만 6천 명이었는데 변호사가 150억 가져갔어요. 자, 소송하면 이건 적어도 소음 기준이 법원 기준에 의해서 일정 기준 80에클, 85에클만 되면 무조건 이것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한 500건 가까이 소송을 했고 배상을 한 5천억 정도 했는데 언제까지 대법원은 법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행정적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대법원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란 이야기입니다. 네? 얼마나 이 모든 전국의 모든 법원, 그 150만 명의 주민들 계속해서 이렇게 이 소송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행정적 낭비고 손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 안 이야기하니까 정부, 국방부는 아이고, 소송에 의해서 져봐야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부터 세게 판결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암시하고 해서 국방부가 이걸 해결해내지 않으면 법원도 이제는 소음 기준도 배상 금액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판사항이라서 직접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이 돼가지고 장차 소송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장관께서 일단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나서 예. 이제 본다고 그랬는데
현장 검토본 공개하고 나서 여론이 나쁘면 국정교과서 시행 안 할 거죠?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과 혹시 전문가의 의견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의견을 반영해서 예,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예. 지금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지지율의 대통령이 뭔가를 벌리면 안 돼요. 예? 역사 적어도 교과서는 지지율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교과서 공개되면 그러한 우려를 그러니까요.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 간의 갈등이 조정되는 그런 사안들은 지지율 한 자릿수 지지율의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우리 문화부 장관께요. 지금 그 5.18 최후항쟁의 역사 현장, 구 전남도청 그 건물 원형 보존을 둘러싸고 지금 좀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나 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원형은 보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5.18 그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좀 그쪽의 의견을 장관께서 좀 진지하게 경청을 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제가 전당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오랜 시간을 두고 5.18 단체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그럼 차제에 확정적인 입장과 제안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정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입장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저도 이번 기회에 양 단체가 양 측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마지막 입장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한번 있습니다. 그 대표단 의견을 네. 뭐 정말 국정에 바쁘시지만 한번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전당 측과 상의해서 잘 네.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 측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예. 우리 기재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세계 4대 메가 스포츠에 수영 선수권 대회가 들어가죠. 세계 4대 메가 스포츠 대회에 수영 선수권 대회가 들어가죠.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다음에 수영 선수권 대회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금년 예산에 편성된 국비 20억도 지금 수시 배정 예산으로 묶어가지고 배정을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계세요? 수시 배정인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아직 그 질의서를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 그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총사업비 그 확정이 안 돼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도 대구 세계 육상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광주 하계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다 이게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 정부 승인 4년 전부터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예? 한번 이거 살펴보시고 예. 그런 선례가 있으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도 요구한 금액대로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마 규모가 좀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협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에 존경하는 정원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와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경제수석에 있습니다. 네. 경제수석한테 질문할 것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죠? 네. 네, 반드시 전달하세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비서실장 안종범 우병우 수석 문고리 3인방 사표 수리한 것은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인사는 않고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사부터 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홍보수석을 통해서는 변명부터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바로 그 진정성 없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통령은 어떤 사과도 없이 야당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문화부 장관, 네. 대통령을 만나시려면 면담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 예전 정부나 예전처럼 독대 신청을 해서 회의실을 잡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독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계제에 대통령님과 둘이 현안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독대를 네. 하시려면 네. 독대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대통령님께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셨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것이 친박 의원들이면 모두 다 최순실과 면식이 있고 만난 적이 있다는 의미인지는 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같은 분은 대선 캠프에 1년밖에 안 있었지만 자기도 최순실을 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이 최순실을 아시는 것이 최순실과 면식이 있고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아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간에 그런 얘기가 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얘기가 사실인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인지 저는 확실하게 그분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측에서 최태민, 최순실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를 했는데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게 친박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2007년 대선 때 MB 측에서 그렇게 최태민, 최순실에 대해서 네거티브 했는데 친박 의원이 그걸 모를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친박 의원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 있으신데 다들 같은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들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110조에 보면 110조, 121조에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 책임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만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승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압수수색을 하면은 그 어떤 특정한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이런 데만 그 압수수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다른 물건들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아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해당한다고 불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청와대가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충실했고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필요로 하는 자료는 대부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수사를 진행하다가 필요로 하면은 다시 청와대가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외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일 외무회담에서
일본 측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동감이라고 그랬죠.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소미아 정보보호협정 관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논의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당사자가 국방부입니까, 외교부입니까? 네, 국방부에서 지금 주무 부서로 국방부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외교부가 그렇게 막 말을 먼저 하고 다녀요?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이제 북핵 문제 또 미사일 위협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 간에도 이제 이 협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한일 간의 외교장회담이 있게 될 경우에는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금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고 그랬고, 외교안보 수석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건이 성숙됐고 환경이 조성됐습니까? 예, 아니 제가 지금 외교부 장관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선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4차 핵실험 이후로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여러 지도층 내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과 환경이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었네요.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께 여쭤볼게요.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때 2월에 말씀하신 여건이라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까? 저희들은 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 또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 예, 사법지원실장 나와 있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가 10년 이상 지연된 사건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음 정도만 파악하면 소송이 금방 종결될 것 같은데 10년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쟁점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종전 판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이 상고 이유가 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 이유요? 예. 아직 항소심도 안 끝난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항소심은 전화를 드려서 언제 뵙자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비서실에 전화를 드려서 대통령님 일정이 언제 괜찮으시냐고 말씀을 상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님하고 만나려면은 무엇인가의 절차는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오늘 아침 여러 언론에 보도된 데 보면은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저께? 아니 저는 그런 내용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교문위 상임위에서 제 발언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게 표현이 불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정정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미처 반영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이 무슨 대통령 만나는 것이 언제든지 전화하고 통화할 수 있고 지금 시간 되시면 지금 가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예? 그게 어떻게 어디 수석회의 같은 데서나 만나가지고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 야당이나 비판적인 국민과 소통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권 내부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하고도 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이 아니라 최순실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인은 대통령의 독선, 불통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는 데서나 지금도 변함없죠.
예,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고 항상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최순실을 아는 만큼 제가 최순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전 대표나 전영욱 의원이 친박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